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들여 찾은 최고의 포인트, 정성껏 준비한 비싸고 맛있는 집어제. 온 동네 물고기들이 다 모여들 정도로 넉넉히 밑밥도 뿌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야속하게 시간만 흐릅니다. 초리대나 찌는 마치 박힌 돌처럼 꿈쩍도 안 하죠. 아니면 기껏해야 손가락만한 잔챙이들만 덤빕니다. 대물을 기다렸는데 말이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 순간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던 대어는 포인트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그 미끼를 보며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고기를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쫓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집어제를 물고기가 기겁하는 기피제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낚시용품 봉투 뒷면에는 절대 적혀있지 않은 진실. 궁금하시죠?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면 잠시 물고기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맛있는 게 많을수록 좋다는 인간의 논리는 잠시 잊으세요. 물고기의 감각은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후각은 개보다 수천 배 예민하고 옆줄로는 물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하죠. 시각 또한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낚시꾼들 사이에는 프레셔와 경계심이라는 말이 있죠. 인거나 붕어, 사장 같은 대물들이 그만큼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아주 영리하고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덥석 물지 않아요. 주변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이질적인 변화가 느껴지면 바로 경계 경보를 울립니다. 우리는 집어제가 잘 차려진 식탁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식탁에서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나거나 함정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 어떤 대물도 근처에 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 이른바 화학적 테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낚시인들이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으로 집어제의 아로마 향신료를 아낌없이 들이붓곤 하죠. 뭇에서 맡을 때는 딸기나 마늘 향이 참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속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밀도가 높은 물속에서는 향이 확산되는 방식이 육지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낚시 포인트의 향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감각이 예민한 물고기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일종의 화학적 화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사람 얼굴에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죠. 물고기가 먹이를 보러 왔다가도 후각에 강한 타격을 입고 패닉 상태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특히 수온이 낮은 시기에는 향의 확산이 더디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고농축 디프를 조절 없이 마구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결국 바늘 주변의 물고기가 물리적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데드존을 스스로 만들고 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유지류의 물리적 성질에 있습니다. 찬물에서 기름이 잘 안 듣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고기를 쫓아내는 걸까요? 수온이 10도 이하일 때 걸쭉한 피쉬 리퀴드나 대마유를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름은 물에 녹지 않고 단단하게 뭉치거나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이때 반응을 보고 달려든 물고기가 먹이를 흡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름 입자들이 물고기의 아가미와 입안을 끈적하게 덮어버립니다. 포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는 거죠. 숨쉬기도 힘들고 감각기까지 마비되니 식사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결국 물고기는 이곳의 먹이가 잘못됐다 혹은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아가미를 씻어내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름엔 최고의 조과를 포장했을 레시피가 지금 같은 시기엔 오히려 고기를 쫓아내는 독이 된 셈입니다. 세 번째는 밑밥의 색깔입니다. 우리는 바닥 색상과의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간과하곤 하죠. 대개의 저수지나 수로 바닥은 어두운 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밝은 노란색 밑밥을 듬뿍 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닥이 아주 커다랗고 밝은 점이 생기겠죠. 치어들에게는 호기심을 끌지 몰라도 경계심 많은 대물붕어나 인거에게 이 밝은 자리는 그야말로 위험 신호입니다. 밝은 바탕 위에 있으면 포식자의 눈에 띄기 딱 좋거든요. 가물치나 베스 같은 포식자들은 바로 이런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대물급 물고기들은 배고픔보다 생존 본능이 훨씬 강합니다. 이들에게 밝은 밑밥 자리는 어두운 방 안에 켜진 서치라이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어두운 주변부에만 머물려 할 뿐입니다. 결국 낚시꾼은 이 번쩍이는 자리 위에서 몇 시간이고 공을 들이겠지만 고기들은 주변만 맴돌 뿐 정작 포인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입자 크기입니다. 흔히 큼직해야 먹을 게 있다 고들 하지만 낚시에서는 이 말이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어제가 미세한 가루나 곱게 갈린 빵가루로만 되어 있다면 물속에서 커다란 연무가 형성됩니다. 이 뿌연 가루들은 순식간에 잔챙이들을 불러 모으죠. 피라미나 살치 같은 녀석들이 때로 몰려와 정신없이 입질을 해대며 미끼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하지만 덩치 큰 대물들은 이런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딱 질색합니다. 게다가 정작 그 안에는 먹을 만한 알맹이가 없거든요. 큰 고기일수록 에너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미세한 입자들을 일일이 걸러 먹으려고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먹을 게 없다고 판단하면 대물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대신 조개나 대형 곡물처럼 확실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잇감을 찾아 떠납니다. 결국 가루 위주의 떡밥은 낚시의 템포를 올리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정작 우리가 노리는 대물을 스스로 걸러내버리는 격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쉰 먹이입니다. 장박 낚시를 하다 보면 정말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요. 옥수수나 콩, 곡물을 삶아서 통에 담아 햇볕에 두면 다음날 점심쯤부터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많은 분이 발효된 거니까 괜찮겠지. 오히려 집어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제대로 된 발효와 그냥 상해서 썩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쉬어버린 먹이는 물속에 pH 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이산화탄소와 독소를 배출합니다. 물고기는 이런 화학적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서 수십 미터 밖에서도 금방 알아채거든요. 물고기 입장에서 이건 맛있는 먹이가 아니라 오염된 위험한 음식이라는 신호입니다. 결국 공들여 잡은 포인트를 본인 손으로 망치는 셈이죠. 만약 먹이에서 조금이라도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무조건 풀숲에 버리세요. 절대 물속에 던져 넣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집어제의 과도한 활성도, 일명 바닥의 분수 쇼입니다. 시중에 파는 집어제 중에는 고기를 멀리서 유인하려고 코코넛 가루나 가벼운 부상 입자를 섞은 제품이 많습니다. 물론 입자가 떠오르며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건 좋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 바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거라면 모를까. 경계심 많은 대물붕어나 큰 물고기들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오히려 경계합니다. 먹이가 제 발로 입안에 뛰어들 것 같은 상황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집어제가 너무 가벼우면 바닥에 안정적인 먹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뿌연 먼지 기둥을 세우는 꼴이 됩니다.
씨알 굵은 녀석들은 바닥에 차분히 가라앉아 자신을 기다려주는 먹이를 선호합니다. 입자가 계속 위로 치솟으면 큰 고기들은 이를 안정적인 먹잇감이 아니라 잔챙이들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7번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수분 조절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떡밥을 너무 건조하게 만드는 건데요. 겉으로 보기엔 잘 뭉쳐지는 것 같아도 이런 떡밥은 물에 닿자마자 혹은 가라앉는 도중에 순식간에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고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좁은 포인트에 고기가 코를 박고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흩어진 부스러기를 찾아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먹이 경쟁은 떨어지고 입질도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씨알 굵은 녀석들은 먹이가 한 곳에 딱 모여 있는 걸 선호합니다. 만약 떡밥이 조류를 타고 몇 미터씩 떠내려가면 고기들도 그 결을 따라 흩어지다가 결국 떠나버리고 맙니다. 제대로 된 떡밥은 바닥까지 안전하게 내려가서 딱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떡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고기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8번째 실수는 냄새.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손 냄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후각이 상상 이상으로 예민하거든요.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혹시 낚시 오면서 담배를 피우셨나요? 아니면 모기 기피제를 뿌리거나 선크림을 바르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오는 길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셨나요? 니코틴, 기피제, 휘발유 같은 냄새는 물고기에게 치명적인 독극물이자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손으로 밑밥을 뭉치거나 미끼를 끼우면 그 미세한 성분들이 물속으로 그대로 퍼지게 됩니다. 물고기 입장에서는 마치 공습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죠. 특히 벌레 퇴치제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물고기에게 극도의 공포를 유발하거든요. 만약 모기약을 뿌린 손으로 떡밥을 만졌다? 그럼 그날 낚시는 그냥 접으시는 게 빠릅니다. 큰 고기 구경은 절대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미끼나 채비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의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차이가 그날의 손맛을 결정합니다. 9번째 포인트는 바로 포만감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데 물고기도 과식을 합니다. 특히 초봄이나 늦가을 혹은 날씨가 급변해 물고기의 활성도가 낮아진 시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고단백 펠렛이나 보일, 기름진 떡밥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뿌리면 물고기는 금방 배가 불러버립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라 몇 알만 집어먹어도 충분한 에너지를 얻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만 있게 됩니다. 포인트에 물고기는 있는데 입질이 전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맛있는 먹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그 사이에 있는 내 바늘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밑밥의 목적은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식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맛과 향은 뛰어나되 칼로리는 낮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계속 먹으면서도 허기를 느껴 결국 여러분의 바늘을 찾아내게 됩니다. 10번째 실수는 초반 집어를 할 때 물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계산인데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곤 하죠. 보통 바닥에서 포인트를 찾고 거리까지 클립으로 고정하면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심이 깊고 유속이 있다면 피더가 가라앉는 동안 물살에 계속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밑밥은 처음 측정한 지점보다 수미터 아래쪽에 쌓이게 되죠. 결과적으로 낚시는 원래 지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집업하는 저 밑에 생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고기들은 밑밥이 있는 곳에 모여 있는데 내 미끼만 덩그러니
물살 위쪽 빈 곳에 놓이게 되는 거죠. 특히 큰 고기들은 밑밥띠 위로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밑밥이 쌓인 곳이나 그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머물거든요. 고기가 내 밑밥을 외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밥상을 엉뚱한 곳에 차리신 겁니다. 미끼가 정확히 집어판 한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물살에 밀리는 거리만큼 반드시 보정해서 던져야 합니다. 11번째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동물성 단백질이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흔히 곡물이나 가루 형태의 떡밥에만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대형 붕어나 인거, 특히 대물들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렁이, 구더기, 장구벌레 같은 것들 말이죠. 자연 먹잇감이 풍부한 포인트에서 향긋한 곡물 떡밥만 던져주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걸 제대로 된 음식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즐겨 먹는 사람에게 마른 비스킷만 내미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냄새는 좋을지 몰라도 든든한 한 끼 식사는 아니거든요. 이때 구더기나 지렁이를 잘게 다져서 섞어주면 고단백 먹이가 여기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대물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죠. 만약 이 성분이 빠지면 잔챙이들만 꼬이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노리는 큰 녀석들은 떡밥을 무시한 채 바로 옆에서 자연산 장구벌레를 찾느라 바닥만 파헤치고 있을 겁니다. 12번째 실수는 바로 소금과 설탕, 정확히는 이 둘의 밸런스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설탕이 훌륭한 천연 유도제이자 보존제라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하죠. 야생의 물고기는 늘 미네랄을 갈구합니다. 민물은 기본적으로 염분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수온이 낮은 봄철에 소금을 적절히 섞어주면 마치 자석처럼 물고기를 불러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죠. 염도가 너무 높으면 물고기는 생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여름철 설탕이나 당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달면 집어제가 끈적하게 뭉쳐버리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효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아침에 미리 섞어둔 달콤한 밑밥은 오후가 되면 금세 알코올이나 식초처럼 시큼하게 변해버립니다. 결국 핵심은 계절에 맞는 적절한 배합입니다. 봄에는 소금과 향신료를, 여름에는 설탕과 과일 향을 활용하시되 절대로 과해선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13번째 포인트는 집어할 때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인거 낚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폰빙이라는 용어 익숙하실 텐데요. 로켓 피딩은 효과적이지만 소음이 엄청납니다. 만약 수심 2m 미만의 얕은 곳에서 낚시를 하신다면 무거운 채비나 떡밥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는 물속에 벽돌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덩치 큰 대물들은 이런 수면 충격음에 매우 예민합니다. 이분마다 계속해서 집어제를 투척하면 경계심 많은 고기들을 다 쫓아내는 꼴이 됩니다. 녀석들은 안전한 거리까지 물러나서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럴 때는 계속해서 물보라를 일으키기보다 처음에 밑밥을 충분히 투여한 뒤 한두 시간 정도 정숙을 유지하며 아주 소량씩만 보충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요함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특히 사람 손을 많이 탄 유료터나 야생 노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4번째 실수는 떡밥을 반죽할 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낚시터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집에서 미리 떡밥을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수돗물에는 소독을 위한 염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물속 생명체에게 염소는 치명적인 성분입니다. 물고기에게 염소 냄새는 생존을 위협하는 경고와도 같아서 아무리 좋은 바닐라나 딸기 향료를 섞어도
이 강한 화학 냄새가 모든 향을 다 지워버립니다. 물을 미리 받아두어 염소를 어느 정도 뺐다고 해도 미세한 화학적 흔적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런 떡밥을 사용하는 건 물속에 이질적이고 공격적인 화학 물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떡밥용물은 반드시 낚시를 할 현장의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의 미생물과 자연스러운 산도 pH가 유지되어 물고기가 경계심 없이 입질을 하게 됩니다. 15번째는 밑밥과 미끼의 불일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밑밥으로는 순수하게 어분 펠렛을 뿌리면서 바늘에는 달콤한 옥수수를 달아놓는 상황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달달한 비스킷 계열의 밑밥을 쓰면서 바늘엔 지렁이 뭉치를 꿰어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끔은 이런 대조적인 조합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덩치 큰 녀석들은 자기가 먹고 있는 밑밥의 향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만약 바닥에 대마씨앗과 옥수수를 잔뜩 깔아줬다면 바늘에도 당연히 옥수수나 그와 비슷한 걸 달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먹이를 진공 청소기처럼 한꺼번에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끼가 주변에 깔린 먹이들과 맛이나 향이 너무 다르면 물고기는 반사적으로 이물감을 느끼고 바로 뱉어버릴 수 있습니다. 낚으려는 미끼를 밑밥에도 섞어라. 이건 정말 기초 중의 기초지만 다들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 의외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16번째 실수는 이른바 진공청소기 효과와 어종 간의 경쟁입니다. 가끔 밑밥이 너무 맛있고 입자가 고우면 아주 공격적인 잔챙이 떼가 포인트로 몰려들게 됩니다. 수백 마리의 잔챙이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밑밥을 다 먹어치우죠. 반면 대물급 고기들은 아주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큰 고기가 다가와도 눈앞에서 정신없이 설쳐대는 잔챙이들 때문에 그 소란에 끼어들기 싫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북적거리는 틈바구니가 불편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은 잔챙이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밥의 입자를 키우고 가루 성분을 줄여서 더 찰지고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밑밥이 바닥에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입이 큰 녀석들만 그 덩어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밥의 점도와 무게로 조절하지 않으면 큰 고기는 먹이 근처에 구경조차 하러 오지 못할 겁니다. 17번째는 먹이 경쟁의 부재입니다.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인데요. 만약 밑밥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넓은 구역에 흩뿌려버리면 물고기들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한 알, 저기서 한 알 여유롭게 주워 먹으며 배를 채우게 되죠. 급할 게 없으니 물고기는 느긋해지고 자연히 입질은 약하고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바닥에 먹이를 적당히 뿌려 물고기들 사이에 아지아토 아수라장, 즉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많은데 먹이는 부족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이때 물고기는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가로채야 한다는 본능이 깨어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물고기는 경계심을 잊은 채 미끼를 아주 공격적으로 덥석 물게 됩니다. 결국 집어의 기술이란 강력한 향기로 물고기를 불러 모으되 실제 먹을 것은 부족하게 유지하는 결핍과 풍요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18번째 실수는 계절에 따른 색상 선택의 고정관념입니다. 흔히 봄에는 어둡게, 여름에는 밝게 써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계절이 아니라 물의 투명도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물이 녹조로 뒤덮여 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속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럴 땐 색상보다 강한 향이나 진동이 고기를 유인하는 핵심이 됩니다. 반면 가을이 되어 물이 맑아지면
깊은 곳에서도 어두운 집어제가 의외로 눈에 잘 띌 수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공식만 맹신하지 마세요. 현장 상황은 매일 다릅니다. 봄이라도 검은색보다 빨간색 집어제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이는 물고기 눈의 빨간색이 장구벌레 무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공식보다는 물고기의 반응을 직접 살피며 끊임없이 실험해 보는 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19번째 포인트는 서멀 클라인, 즉 수온 약층을 무시하는 실수입니다. 이건 물의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밑밥을 운용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름철에는 수온에 따라 물의 층이 나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위쪽은 따뜻하지만 깊은 바닥 쪽은 아주 차갑고 산소도 거의 없죠. 만약 산소가 차단된 깊은 골짜기 바닥에 밑밥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밑밥을 써도 물고기는 절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기들은 차가운 층 위쪽인 중층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닥에 밑밥을 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습니다. 산소가 없으니 미생물이 밑밥을 분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썩어버리거든요. 결국 고기는 중층에 떠 있는데 바닥만 노리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럴 때는 가벼워서 천천히 가라앉는 밑밥을 사용해 지글리그처럼 운영하거나 물이 잘 섞여서 산소가 풍부한 조금 더 얕은 곳으로 포인트를 옮겨야 합니다. 마지막 20번째 실수, 바로 마법의 약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유명 브랜드의 제일 비싼 떡밥만 쓰면 고기가 알아서 망속으로 뛰어들겠지라고 생각하시곤 하죠. 이건 실력을 키우는 대신 제조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떡밥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를 생각해 보세요. 망치로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숙련되지 않으면 내 손가락만 때리게 되잖아요.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배합을 잘못하고 엉뚱한 곳에 엉뚱한 타이밍에 던진다면 어떨까요? 현장을 완벽히 이해하는 고수가 쓰는 평범한 사료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닥 지형과 날씨, 물고기의 활성도를 끊임없이 분석하세요. 상황에 맞춰 떡밥의 점도와 풀림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떡밥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여야지 그저 용왕님께 바치는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낚시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연을 상대로 벌이는 치밀한 수 싸움이죠. 이제 여러분도 집어제가 물고기의 행동을 설계하는 아주 정교한 도구라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향기, 색상, 수중에서의 확산성, 그리고 영양 상태까지. 이 중 단 하나만 어긋나도 평생의 기록이 될 대물을 불러올 수도 혹은 영영 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밑밥을 뿌리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낚시터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상을 차리고 있는가? 그리고 물고기의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일까? 과도한 화학 첨가물은 피하고 미끼의 신선함을 유지하며 채비를 만지는 손의 청결까지 신경 써보세요. 이 원칙들을 실전에 적용하는 순간 생명력 없던 포인트가 살아나고 잔챙이들의 성화 대신 묵직한 대물의 시원한 입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속 실수들 중에 뜨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집어제에 섞어본 가장 희한한 재료는 무엇인가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출조길에서 뵙겠습니다. 어복 충만하십시오.